세게 눌러버리면 이 안쪽으로 우리가 막 기침 나오잖아요. 네. 기도 방향으로의 압박을 조금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특히 뭐 마르거나 이런 분들은 또 늙거나 혈관 탄성이 이제 많이 안 좋은 그런 노인분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 핏줄 튀어나오는 부분 이런데 왜냐면 어쨌든 뭐 약해져서 그런 거야. 다 핏줄이라는 게 하지정맥류도 쉽게 말하면 갑자기 매듭이 잡힐 일이 없잖아요. 막 꾹꾹 뭔가 이 혈관이 기능을 잃다 보니까 판막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혈관의 탄성률이 적어져죠. 보통 그렇게 되면 좁아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특히 혈관이 보이는 곳 주변 그리고 맥박이 좀 크게 느껴지는 곳 이런데 손목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 데는 좀 피해서 주로 목 근처 이런 데 좀 조심해야죠. 그리고 흉추 가동성은 흉추 가동성 같은 경우 보통 제한이 되는 경우가 뭐 척추도 그냥 쉽게 말하면 굳어버리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뭐 강직성 척추염, 염증 때문에 굳어버리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질환이고, 그죠? 뭐 그런 비슷한 것들 좀 더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그 질환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로테이션 제한이라는 거는 보통 구조적으로 뼈 모양이 조금 다른 사람도 있고, 애초에 선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부러지지 않는 이상 뼈 모양이 크게 달라질 일은 없으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질환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정상이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그러면 흉추 가동성이 몇 도가 나와야 뭐 회전 정상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날개뼈와 팔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 온리 흉추만 봐야 되잖아요, 그죠? 발표 돌아가는 거. 이거 몇 도예요? 쌤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필요하니까 이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평가를 했을 거 아니야. 나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뻑뻑하다. 근데 뻑뻑하다고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오히려 가동성을 적절히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잘 거는 몸이 튼튼한 거예요. 그죠? 느슨해서 너무 확 돌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도? 그럼 앞을 보고 섰을 때 쌤은 뒤로 180도 정도는 돌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뒤쪽 발을 얼굴 돌려서. 지금 앉아서 해봐요. 좌고를 고정하고도 그냥 한번 해봐요. 뒤에. 완전히 앉아있죠. 그러니까 어깨가 완전하게 이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죠? 좌골 고정하고 내가 돌렸을 때 지금 딱 돌아가는 정도 있죠, 쌤들이. 발바닥 딱 자세히 고정하고. 조건 자체가 허리가 돌아가는 느낌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허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도 되고요. 뭐 좌골이 조금 들썩들썩 해도 되는데 떨어지지만 않게 발이. 그렇게 최대한 돌려보세요. 이 각도가 흉추 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가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이 경추 흉추 돌아가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경흉추가 돌아가면 코어가 안정적이어도 요추 단위 그리고 골반 쪽 천추 단위에서도 조금의 회전이 생겨요. 회전 저항. 회전 저항을 통해서 이제 요추 안정성을 보통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흉추만 내가 돌린다 한들 흉추만 들어가진 않아요. 전체가 마치 태엽처럼 돌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좌골 고정된 상태로 돌린 게 흉추 가동성이 50도. 정상은 50도 사실은 체계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이제 고관절이나 힙, 그다음 뭐 약간 발목 뭐 이런 데서 돌아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뒤를 봤을 때 지금 이 바라보던 쪽에 있던 어깨가, 그죠? 이 내가 바라보는 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야 돼요.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어깨가 이 사람한테 보여야 돼. 내가 돌아본 쪽으로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 이게 FMS예요. SFM은 이게 없고. 다른 거. 이런 평가를 해요. 대충. 그러니까 샌들은 지금 되는 거 같잖아요. 그래도 40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 조건을 좀 바꿔봐요. 허리를 펴보세요. 허리를 펴서. 지금은 앉아있으시면 자, 전방경사 시켜보세요. 골반을 확실하게 천추랑 같이. 천정관절에서 뭔가 느낌이 달라지면 안 돼요. 선생님이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랑 지금 내가 전방경사 시킬 때 그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부분 대충 PSI에 쓰이는데 그 안쪽이 느낌이 너무 달라져.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카운터거든요. 천추랑 골반이. 그러니까 뭔가 천장형 관절 쪽에서 꽉 잠기는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방경사는 골반이랑 천추 전체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느낌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냥 고관절만 굴곡돼 있는 거지. 허리만 좀 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기울이세요. 그럼 자골이 살짝 뜰 정도로 이해되죠? 천장관절 느낌 크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골반 그대로 두고 이제 상체만 뒤로 가져가세요. 등만, 머리를. 허리를 고개 두고 이게 이제 허리 진전이에요. 예, 여기가 허리예요, 쌤들. 예, 이게 허리편 느낌이에요. 이해돼요? 네. 지금 천장관절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허리를 펴야지만 그 천장관절 통증이 없어요. 보통 이 허리 펴는 느낌을 회원님이 잘 몰라요. 원래 이게 맞는데 이걸 트레이너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골반 위에 천장관절 잠기는 그런 느낌을 과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허리 펴는 거라고 보통 설명을 해줘요. 트레이너들이. 흉요추 그 연접부, 흉추랑 요추 연접부 있잖아요. 그 관절 부위에서 너무 큰 자극이면 안 되니까 뭔가 느낌을 아래쪽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골반. 자, 지금 허리 펴인 상태 있잖아요. 그 느낌 유지하고 똑같이 돌려보세요. 이거 풀리면 안 돼요, 이 느낌. 지금 약간 배꼽 바로 위쪽이 좀 나간 느낌이잖아요, 그죠? 저 아래는 아니고, 자, 배꼽 쪽이 좀 나갔죠, 이렇게 아랫배가. 자, 허리 펴는 상태에서 정방경사 유지하고 그대로 돌려보세요. 흉추. 당연히 느낌은 다르죠. 이게 느낌이 달라야 돼요, 쌤들이. 네. 돌아가는 쪽 뒷골이, 그러니까 허리에 자극이 있어야 돼요. 수축하는 느낌, 단축성. 뭔가 동측으로 돌아가고 찌부대고 이런 느낌이 나야 되고. 만약에 느낌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러면 아까도 전방경사였던 거예요. 아까도 허리가 과신전된 상태. 허리가 중립인 상태에서는 센스는 좀 쉬어도 돼요. 허리가 중립인 상태에서는 돌아가는 반대쪽이 축을된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과신전 됐을 때는 물론 지금 허리를 펴라고만 했지만 이게 좀 심해지면, 그죠? 막 전방경사 느낌이 오면서 골반이 카운터를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같이 좀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그냥 전단, 허리 쪽에 전단력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날 때 돌려보면 쟤는 같이 돌아가죠, 그죠? 무조건. 이런 가동성이 좋아져요, 오히려. 본인이 느꼈을 때. 뭔가 확 뒤집어지면서도 돌리니까 많이 돌아간 것 같잖아요. 확 살짝 열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보통 언제 나냐면 살짝 뒤로 기댄 벤치에서 하는 거, 숄더 아니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할 때 뭔가 이쪽이 살짝 열렸어. 왼쪽, 보통 이게 왼쪽. 과신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측은 지금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일 때 그냥 흉추 가동성이 떨어져요. 근육은 염증이 있거나 아예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탄성력으로 있지 않아요. 내 몸 하나 움직일 정도는 무조건 돼요, 이렇게. 근데 축이 살짝 틀어지면 그 구조물을 받치기 위해서 과하게 긴장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라서 만약에 우리 회원이 흉추 가동성 이렇게 회전하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는 잘 돌아가. 그러니까 뭔가 이 근육의 힘들어가 좀 다를 수는 있죠, 당연히.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요. 어깨만 가면 안 되니까 몸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쭉 돌아가는데 어느 한쪽은 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잘 되는 쪽이 좀 느슨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좀 힘을 받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다루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쪽 있잖아요. 진짜 선생님들이 봤어요, 때. 그럼 안 돌아가는 쪽 움직임에서 오히려 좀 안정성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흉추 가동성이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이 신전 로테이션일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느낌이 나야 막힘이 없어요. 이쪽이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여기서만 힘을 줘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막아버리면 저항이 생기겠죠, 목사근 쪽에서. 그럼 팽팽해지거든요. 그러면 표현을 양쪽에 자극이 있어요. 표현을 하세요, 여기랑 여기 가슴은 힘들거든요. 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드는 쪽이 가동성이 당연히 좋게 나와요. 힘을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느낌이. 그래서 우선은 흉추 가동성이 지금
어느 정도 40도 정도 예를 들면 40도에 45도 이상만 나오면 충분하고 60도까지 안 가도 되고 그 정도가 나오는지를 평가를 해보세요. 나오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나와. 양쪽 다 안 나오면 이걸 먼저 본 거예요. 하이퍼 익스텐션인지 아니면 좀 과도한 굴곡 상태인지. 굴곡이거나 하이퍼 익스텐션 과도한 신전 상태일 때는 가동성이 뭐 보통은 제껴지니까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코어가 좋은 사람들이나 버티죠. 이거를 우리야 버티지. 이렇게 이거 일반 회원들이 못 하잖아요. 애초에 이런 동작 자체를 못 하니까 앉아서. 배우 못 버텨요. 무너지지. 그러니까 가동성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신전 굴곡이 있는 상태 돌리면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양쪽 다. 아니면 한쪽만 유독 돌릴 때 이 회전 저항이 골반 쪽에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막는 것도 있고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차이예요. 형초가 없어. 그래서 모든 마사지도 내가 이 근육을 풀어서 밸런스를 맞춰야지가 아니에요. 원래 제가 지금 쌤들 근육을 이렇게 막 문대고 30분 1시간 해봤자 이 근육이 면적이 뭐 더 증가하고 부피가 줄어들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변화가 크게 없어요. 민감도만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께는 통통 민감도. 그다음에 혈류량 증가. 수월해지겠죠. 윤활처럼. 오늘 원래 오늘 하는 마사지도 근육을 푼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마사지라는 게. 그게 근육을 푸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뭐 치료, 물리 치료나 뭐 도수 치료나 아니면 뭐 이 스포츠 의학 쪽에서 스포츠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도 치료인데 뭐 물리 치료도 우리가 원래는 피지오 이게 물리라는 뜻이거든요. 물리. 뭐 물리는 과학이잖아요. 사전적 정의. 물리가 인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애초에 물리 치료하는 단어가 잘못된 거고 영어를 오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치료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걸 왜 물리 치료라고 하지? 도수 치료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오스테오파시 맞잖아요 뜻이. 근데 물리 치료는 그 뜻이 안 나죠. 그래서 그런 아무튼 맥락에서 마사지도 한국어로 설명을 할 때는 뭔가 이 마사지 자체가 압박을 주면서 근육을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뭔가 이 마사지라는 행위 자체가 근육을 푼다. 근데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육을 마사지로 푼다가 아니라 특정 작용을 일으켜서 작용에 의해서 풀린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흉추 가동성 만드는 스트레칭들은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해서 가동성이 늘어나지 않아요. 시켜봤어요? 네,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걸 아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돌려본 사람이나 돌리면서 힘을 주니까 인지가 돼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이걸 통해서 가동성이 증가 안 해요. 절대. 자세를 맞춰주면 그냥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런지 자세를 보통 취해요. 이렇게 서서 할 때는 보통 앞뒤 다리 벌려 런지 바닥이 무릎대고 반듯하게 서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서서 할 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건을 맞춘 거예요. 이 조건 런지 자세를 만들면 보통 축하축이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회전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서 코어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립을 맞추기 위한 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과신전되거나 굴곡될 수가 없어. 이미 긴장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뒷발 길주려면은 뭐 앞발 복지가 땡기니까. 뭐 앞발 복지 땡기면 우리가 엉덩이 뒤로 빼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너지니까 뭔가 뒤쪽에서 신전에 힘을 주고 있겠죠. 반대로 앞쪽 발은 그 반대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곡 신전 힘이 다 들어가니까 동시 수축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상태는 중립이잖아요. 돌려도 굴곡 신전이 안 되기 때문에 흉추 로테이션 가동성이 생겨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가동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거 한테 돼, 훈련했더니 되네 했다가 요거 다리 이제 빼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날은 되긴 해요. 그날은. 흉추 가동성 트레이닝 같은 거 시킬 때는 실제로는 그 동작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면서 내가 막 액티브 하면서 조금씩 늘려봐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은 근육의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앉아서 내려와서 가속성이 안 나오는 사람들, 그죠? 누워서든 뭐 서서든.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못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진짜 척추 아프지 않은 이상, 디스크 같은 거 아닌 이상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숙을 마시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신생아들은 운동을 해야지. 쉽게 말해 움직이는 과정 운동이 없잖아요. 흉추가 회전, 그다음에 회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또 불국신전도 필요한 동작들이 있잖아요. 회전과 결합돼. 근데 우리는 보통 운동할 때 이렇게 안 하니까 회전 저항, 회전을 만드는 동작을 안 해본 분들은 애초에 회전이라는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움직임 자체가 인지하는 과정이라면, 인지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이제 흉추를 회전시키는 그 방법을 잘 알아야죠, 쌤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전골처럼 바닥에 섬 짓는 유연성 테스트 할 때 바닥 쪽으로 내려갈 때 어디부터 숙여야 돼요? 그냥 고관절을 접어버려요? 원래는? 아니죠. 목부터 당겨야죠. 위에서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일어날 때는 허리부터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엉덩이부터. 그래서 항상 0점이면 시작점이 위거나 아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중간은 아니고. 그러면 뭐 회전도 그런 게 있겠죠. 중간은 아니에요. 흉추 가동성. 그러니까 흉추니까 내가 뭐 서서 하면은 시작점이 약간 골반 쪽일 수도 있고 느낌. 근데 우리가 골반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흉추의 하부라고 할게요. 그냥 흉추 하부 아니면 흉추 상부 중에 어디를 먼저 움직여야 돼? 쌤들이 뒤를 볼 때 허리를 먼저 돌려요? 이렇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허리 쪽으로 돌리지 않잖아요. 얼굴이 먼저 돌아가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전에 원래는 시선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비주얼 트레이닝 같은 거 해요. 이런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뒤를 볼 때도 뭐 어떤 사람들은 습관이 약간 몸을 돌리고 나서 시선을 주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가 디스크 수술하면 목이 제 맘대로 안 움직여요. 수술하는 딱 직후에는요, 제가 진짜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럼 제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학습되고, 그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게 나아진 건데, 저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목을 돌리는 동작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 때도 뭐 예를 들어 손을 뻗어 잡으면서 봐야 돼요. 뭐 손이랑 시선은 같이 가겠지만 보통 시선이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것도 시선이 가지 않고 습관이 이렇게 했어요, 목을. 그러니까 목을 움직이는 걸로 변했어, 이제. 그러니까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눈 따로, 그 다음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선이 먼저 가긴 하는데 봐야 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냥 통째로 뭔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제가 신경 써야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흉추 가동성도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선은 회원님 시선 따라가세요. 항상 손끝 보라고 큐행해요. 그래서 손을 벌려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회원님 손끝 보세요. 보통 뒤쪽을 봐야죠. 뒤로 돌리면. 이렇게 해도 뒤쪽을 봐야 돼요. 시선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시선 먼저 따라가고 경추 돌아가고 그 다음 돌아가고 이렇게. 그러면 가동성이 잘 나옵니다. 그냥 방법을 잘 알려주면 돼요. 좀 번외로 궁금한 건데, 제 주로 저 동작 시킬 때 그 런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무슨 블럭 같은 거 껴놓고 여기 벽이에요.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 보통 좀 근육 없는 여자분들은 여기 허벅지가 너무 아팠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시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얘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필 때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좌측이면 네.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이 몸통 상체가 지금 좌측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폼롤러를 지금 우측 이 왼쪽 발 안쪽에 두는 거잖아요. 얘를 뭔가 누르라고. 그 골반 하체를 반대쪽 방향 내전근에 의해서 내가 여기가 이렇게 돌아올 때 얘가 같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전근 쪽으로 뭔가 힘을 좀 이 나선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근막경선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돌고 제 발이 어디로 가야 돼? 원래 이리로 가야 되잖아. 뒤로 가야 편하잖아요. 그래서 홈런을 대고 이렇게 주는 힘은, 얘를 잡고 있는 힘은 지금 다리가 고정돼서 그렇지 의자에 앉아서 해보면요, 다리 힘 빼고
얘 땡기면 이렇게 가는 게 편해져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해져요. 이게 편해지진 않잖아요. 그죠?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자 이런 움직임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무릎을 대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반이 돌아가면서 내 칩은 짧아지거든요. 골반 돌림에 의해서 짧아지겠죠, 그죠? 난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주는 힘 자체는 지금 골반이 이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상체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벽 쪽.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힘은 이쪽이에요, 지금 골반 회전. 근데 무릎은 바닥에 고정돼 있어. 발끝 방향.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외측선 스트레칭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퇴직근이가. 그러니까 자, 이 발이 주는 힘이 네. 바닥을 지지하고 내정근, 네. 나선, 네. 바닥을 누르잖아요. 네. 뒷발에 체중을 두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발이 지금 주는 힘이 쉽게 말하면 우측 로테이션의 벽이에요, 신전이라고 치면 지금 이쪽 발은 제가 그런 힘을 이 발에 줬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발이 주는 힘은 굴곡이거든요. 굴곡에 벌어져야 돼요. 지금 원래 골반이 돌아가면 오히려 외전은 아닌데 그냥 골반이 돌아가니까 돌아가야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굴곡이에요, 굴곡. 굴곡의 힘에 돌아가지 못하게 이걸 못하게 내가 지금 무릎을 박아두잖아. 그럼 지금 이 발은 굴곡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신전돼 있죠. 그러니까 대퇴직근 아. 벌어져야 되는데 못 벌리게 내가 막고 있잖아. 아, 바깥쪽 예. 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문제가 뭐냐면 뒷발에 체중이 너무 많이 실려요. 이게 뭐 뒷발이 타이트한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하체가 그만큼 전략을 많이 써야지만 뭔가 상체 로테이션을 그러니까 코어가 안정화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지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흉추 로테이션을 잘 만들 수 있으면 편안하게 만들면 저도 딱히 내전근의 힘을 느끼지 않고 돌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오히려 쭉 돌리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막 힘줄 거 아니야. 그만큼 하체에서 힘을 많이 주겠죠, 반대로. 여기서 막 틀어내는 힘을 주는 만큼 저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가동성, 흉추 가동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떨어지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 축은 고정이 된 느낌으로 가져야 되니까 얘가 돌아가는 만큼의 힘을 하체가 줘야 되고, 그러니까 더 큰 힘을 줄수록 그런 느낌에서 쓰여야 되고. 그냥 이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항상 로테이션 같은 거 할 때는 몸에 좀 힘을 빼러 가야 돼요. 회전. 네. 막 긴장해서 안 된다고 막 억지로 힘을 주면요, 막 중립도 안 맞춰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최대한 쉽게 오히려 좀 지팡이 같은 거 좀 주고 손을 이렇게 들라고도 하지 말고 그런 분들. 이것조차도 코어가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렷 자세로 쌤이 뒤에 서 있어요, 진짜로. 저 보세요 하면 그분이 런지 자세만 잡고 있으면 로테이션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일어나겠죠. 근데 대신에 목 잘 봐야 돼요. 그 목 회전도 지금 이게 정상인데, 네. 저희 아까는 이거 안 돼서 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습관이. 동측으로 축구 느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스트레치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도 마찬가지로 처음 회전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1, 2번 고리중생관절 쪽에서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턱 들림. 그리고 여기의 움직임이 끝나면 그 다음 3, 4번부터는 이제 약간 턱이 쇄골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야 돼. 근데 처음부터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뺨을 턱에 대세워 가면 뺨을 쇄골에 대세워 이런 느낌으로 돌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뭘 해도 온몸에 힘이 막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자꾸 쉽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쵸. 당연하죠. 쌤들이 뭐 이거 잡을 때 힘줘서 잡나요? 제가 이거 저도 요즘 운동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팔꿈치랑 디스커스 수술하고 저는 여기 어깨 전면 근육에 신경이 지금 다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저런 거 회원들이 할 때 들 때도 이쪽이 안 떨려고 해서 떨려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또 안 맞을 때 여기 좀 떨리고 몸 떨리는데, 근데 이제 올라가잖아요. 움직여요. 움직이긴 해. 100% 중에 한 65% 정도 신경 작용이 일어나는 전면 어깨.
근데 이제 뭐 이렇다 보니까 제 몸이 얘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겠죠, 그죠? 약간 오해만능 같은 거 좀 쓰거나 제가 느꼈을 때는 이두 단두도 좀 쓰고요. 약간 내전의 움직임. 가슴 상부를 아무래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 느낌을 자꾸 가져가다 보니까 저는 모든 파일을 뻗거나 뭐 쓰레기 봉투를 들 때도 뭔가 힘을 푸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꾸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어깨가 들어올려져. 이해되시죠? 파일을 뻗을 때. 그럼 아프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파서 그랬지만 그냥 제 움직임 학습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그 긴장이 많이 되는 분들인 거예요. 어떤 특정 나랑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긴장이 많이 들어, 힘이 많이 들어. 동시에 수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회원님 편하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근데 막 그냥 편하게 풀썩 앉았다 일어났는데도 회원은 그렇게 해요. 저 너무 목 주변이 긴장이 된다. 이래요. 이거는 옳지 않은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형상을 봐야죠. 힘을 주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힘을 주는 방법인데 이것도 그 뼈 모양이 그냥 잘못됐다. 움직이는 뼈 모양, 움직이는 뼈 모양 이렇게 다 봐야죠. 그렇죠. 긴장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보통 우리가 수축감이 자라서 막 억지로 자극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좀 쫓아가는 운동. 어제는 또 생각해 봤는데, 그럼 운동을 너무 자극을 쫓아가다 보면요, 기능에 대한 그걸 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메커니즘을. 그래서 저는 항상 저도 자극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 그렇게 시켜요. 보디빌더들이나 회원님들 자극 없다고 할 때는 그래도 한번 그 통증을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막 억지로 엉덩이만 쓰게끔 막 시키고, 막 무릎 일부러 좀 앞으로 덜 굽히고 이렇게 시켜도 보는데, 그러니까 원래 스쿼트의 느낌은 항상 강조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구부려 앉았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축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게끔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허리가 뭐 과하게 꺾인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동을 하면서 뭔가 그런 긴장을 하거나 가동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맥락이 좀 그쪽이에요. 움직임 안에서의 문제들. 근데 이제 이 숄더 프레스도 똑같잖아요. 내가 좌우측 차이가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력 차이가. 보통 사람의 근육량은 여기가 100인데 여기가 1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기가 100이면요 해봤자 90일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근육량 차이가 육안상 팔 크기 알통했을 때 물론 내가 봤을 때 차이가 날 수는 있죠. 1, 2cm 정도 두께 차이. 근데 이 정도의 근육력 차이에서 나오는 토크 차이가 크진 않아요. 네, 엄청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8kg 들었을 때 내가 이쪽은 만약에 20개를 해요. 근데 이쪽은 10개밖에 안 돼요. 12개. 이거는 근력 차이가 아니라 형상 차이인 거예요. 전략 차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상대적으로 좌측이 조금 흔들림이 많을 뿐이고 반복해서 한두 개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오른쪽은 전 하나도 안 치는데요. 오른쪽은 너무 괜찮은데 왼쪽이 먼저 치셔서 이쪽은 20개 할 거, 30개 할 거를 여기는 10개밖에 못해. 이거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좀 편안한 느낌으로 한다고. 편안한 느낌이라는 거는 여러 회복, 그리고 뭔가 큰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 한 관절에서, 한 근육에서 여러 근육이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 지치겠죠. 반복해서 많아졌죠. 여기 자기가 세요. 자기가 얘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고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력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사지 안 하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식으로 가세요. 가동성 이거. 자, 작은 거 궁금하시고 지금 요 가동성 없죠? 있어요? 있으면 물어보세요. 해결하고 바로 마사지 얼마 걸려요? 안 걸려요? 마사지 본으로 여기 가슴 근육을 풀때 붙인다는 가슴 여기 뭐가 있어요? 쌤들이 쳐봐요. 앞에 팔 어디를 해야지 기침이 나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요 쇄골 끝쪽 하면 안 나잖아요. 네. 요 중쇄등이라고 생각하는 요
라인 해야 나요, 그죠? 네. 하부 가슴도 해도 안 나요. 다 여기 쇄골 네. 근처. 네. 그러니까 여기 목 쪽이 떨릴 때, 아니, 목 쪽이 떨릴 때, 이 다다다다다 여길 눌러서가 아니라 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진동이 가면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느껴지는 근육은요 수축해요. 제가 쌤을 막 이렇게 흔들면 이 주변 근육도 떨림이 느껴지면 그런 근육들도 수축해요. 근전도가 생겨요. 이렇게 전도가 높아져요. 여기 기도랑 이런 데 주변으로 수축감이 생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힘을 주고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수축을 하면 그때 그럴 때 기침이 나오는 거지. 뭐 먼지가 털려서 기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나요? 기침이 나는데도? 본인이 불편하면 하지 않는데 뭐 상관없으면 해야죠.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목 주변은 항상 좀 조심하라고 그래요. 요 앞쪽 혈관 지나가는데 신경 많이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요런데 그다음 요 쇄골 깊이 너무 찔러서 하는 그런 마사지로는 앞에도 요 콕이라고 하나 앞에 그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이런 데 너무 깊게 찌르면 여기는 이제 신경도 문제고 혈관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여기 늑골이 있잖아요.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를 내가 짓누르면서 하는 마사지도 원래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목 마사지 저도 팔꿈치를 해주는데 회원님들은 시원해 하시니까 원래는 찍어 내리면 안 돼요. 늑골, 갈비뼈 1, 2번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흉쇄두근도 있고 약간 사각부터 여기 근처에 느낌이고 이런 데 막 누르다 보면 버근도 있고 근데 이제 갈비뼈에 붙은 애들이 있으면 아무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맞춰서 만약에 뭐 승모근이야 아니면 뭐 거근이야 하면은 딱 걔네만 건드려야지 얘네를 늑골 쪽으로 너무 후벼 파서 이 회원이 늑골이 눌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갈비뼈 느낌.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근데 이런 데를 이런 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각근 위치거든요. 흉쇄혈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흉쇄혈관 마사지 했을 때 여기 누르지 않잖아요. 팔꿈치로. 흉쇄의 끝점이 쇄골 앞이나 늑골인데 두 가지 나눠져 있다. 그럼 원래 여기를 팔꿈치로 찍어도 되는데 흉쇄혈관 지금 팔꿈치로 안 하죠. 그죠? 마사지. 그냥 목을 이제 주는 거지. 5분 같은 데는 누르면 아파요. 살살 하는 거고 복숭아뼈 근처도 세게 누르면 아파요. 살살 하는 거고 완전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염증 있는 거 눌렀을 때 아픈 거 이 너무 세면은 그런 부위는 직접적인 마사지를 좀 피하죠. 좀 염증 있는 거 마사지 할 때 손, 건, 그리고 폼롤러 이 효과 차이가 큰가요? 완전 다르잖아요. 저 손이랑 폼롤러가요. 건은 빠른 진폭이잖아요. 약간 진동이기도 하고 어쨌든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잖아. 그러면 저 마사지건의 장점은 뭐예요? 마사지건은 왜 하면 시원하니?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진동을 줄 수 있어서. 빠른 회복, 리커버리.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 네. 축구 선수들, 거기 이제 응급 트레이너들, 컨디셔너들은 다 건들고 다녀요.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이게 제일 빨리 최대한 빠르게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쥐나고 막 이런 사람들, 후반전에 너무 아파 막 근육이. 쥐나면은 거기 뭔가 쥐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엄밀히 따지면은 아직도 이겁니다는 없어요. 그냥 추측과 추측 사이에서 그래도 이거다라는 얘기는 있어도 쥐가 나는 상황들은 팬들이 생각해보면 보통은 우리가 한 어떤 특정 근육에 과도한 힘을 계속 주면서 움직임을 가져야지만 그때 가서 얘네가 자꾸 이렇게 쥐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등척성 수축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이 수용기나 관절 수용기나 고유 수용기들에서 뭔가 이 단축을 시키면 또 늘어나야 되고 신장성을 해야 되고 신장 되고 또 수축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적정 수준의 시간 동안 좀 잘 일어나야 기능을 잃지 않는데 너무 내가 막 요족이요, 바람, 앞치가 많이 떠 있어.
너무 발날이 들려 있어. 이쪽이 막 웅크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만약에 힘을 주고 걸으면 얘네는 수축도 못하고 단축도 얘네는 신장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를 보내는 애들이 점차 기능을 잃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쥐가 나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계속 쓰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ATP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에너지,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제가 힘을 주니까 지금 움직이다가 점점 뭔가 저희가 느껴서 뻑뻑해지거든요. 이 뻑뻑한 느낌이 ATP가 계속 있을 때, 생성이 좀 원활할 때는 계속 수축 이렇게 되다가 지금 조금 지속하다 보면 얘가 뻑뻑한 느낌이 날 때는 물론 혈관이 확장돼서도 있지만 이 ATP의 생성이 좀 느려지거나 적어지면 이 신장성 수축 혹은 이완 모든 과정에서는 ATP가 한 분자씩 필요한데 계속 이러다가 갑자기 뚝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움직임이 좀 뭐라 그럴까? 진동? 폭? 씻는 거 같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근육을 움직이는 느낌이 연달아서 따라잡으로 되지 않아. 권총토론처럼 되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ATP가 정말 극도로 생성이 안 되는 순간에 ATP가 없으면 이완을 못해요. 신장을 못하니까 그런 느낌에 의해서 뭐 약간 쥐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마사지 거는 그냥 혈류량 증가 그게 다고요. 홈롤러도 그러니까 논문은 이제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근막이야. 그게 다 자기 성격들에 맞춰서 한 연구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대로 거기다 좀 짜 맞춰서 홈롤러를 했을 때 근막 이완에 효과가 있었다. 이게 뭐 혈류량이 증가해서 혈류량이 증가해서 혈관 탄성력, 그러니까 혈관이 좀 확장되고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근육 간의 어떤 이제 회복 리커버리 과정들이 좀 더 원활해지고 뭐 그로 인해서 어쨌든 근육 안에 수분도 차고 이러면서 이제 좀 근육이 뭐랄까 팽창되면서 근육과 근육 뭐 혹은 그 근막이나 또 지방층 간에 좀 유연함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보는데 전문가들은.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논문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홈런을 했더니 근막 이완이 됐다라는 그 연구자들의 연구를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유의 확률 이상 어쨌든 홈런을 했더니 이해되죠. 근막 이완이 된 건 사실이니까. 근데 효과가 이 홈롤러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근막 이완이 된 게 아니라 뭔가 마사지를 통해서 혈류량이 증가했더니 그런 이제 회복의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근막 이완이 됐다. 이게 맞거든요, 훨씬. 근막 이완은 어쨌든 활주가 돼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근막 이완의 조건은 활주고 내가 뭐 피부랑 스킨이랑 그 밑에 층들이 뭐 분리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걸 잡는 것도 안 되고요. 딸려오겠죠, 그냥. 제가 잡고 나서 얘를 뜯어내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럼 그 순간 뭔가 뜨득 이런 느낌이 나면서 잠깐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순간적인 힘을 가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롤핑 기법이나 아니면 뭐 제가 말했던 내가 움직이는 근육은 지금 이완되니까 늘어나지 이렇게 움직이지만 나는 그 반대 방향 얘를 잡고 있으니 여기서 또 이제 약간 미끄러지게 생기겠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퍼시아, 그러니까 근막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효과 비교하는 연구도 논문들 많으니까. 근데 다만 홈런을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근데 전문가들은 홈런을 하지 말라고 하죠. 재미지, 그게 재미지. 이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홈런로 할 바에는 액티브 레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적, 그러니까 작은 강도의 운동을 하라는 거야. 그 홈런러를 할 바엔 러닝을 하세요. 이게 저번에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시간적인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졌을 때는 홈롤러를 10분 할 사람한테 차라리 러닝을 10분 하세요가 맞는데 다만 그 사람이 느끼는 피로도가 홈롤러도 힘들거든요. 제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에어로빅한 상황들이 그 사람한테 더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런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보통 트레이너들은 홈롤러를 권유하죠. 근데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이 이걸 이렇게 알고 권유한 게 아니라 홈롤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권유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안 하는 것도 효과는 있지만
효율성은 오히려 좀 더 액티비티한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런닝. 하지만 우리는 효과만을 볼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여태 운동했는데 또 운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홈롤러 같은 게 조금 더 뭔가 배우는 느낌도 있고 뭐 회원 입장에서 쉽고 느낌도 좋거든요. 홈롤러가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홈롤러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폼롤러 같은 거 해보면 저희 뭐 평소에 좀 싫어하는 부위 누르면 막 좀 아프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러닝 이런 거에서는 그런 걸 가져갈 수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 더 좋을까요? 근막이야. 근육 푸는 거. 그러니까 제 말은 회복. 리커버리. 그러니까 네. 근육이 회복하는 거. 그거는 이게 더 좋다. 아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근막이형 이런 거 티슈 푸는 거. 뭐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홈롤러가 효과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효과 차이가 0.05 작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그것도 폼롤러라는 그런 구르는 기법에 의해서 풀렸다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은 혈류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맞추거든요. 뭐 이제 그걸 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 약간 그로 인해 쿨다운, 생략적인 거, 약간 그냥 부교감 신경, 그 교감 신경이 항정돼 있던 상태에서 또 폼롤러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서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항상 상태로. 부교감 신경이 다시 이제 위에서 그럼 긴장이 풀리고, 그렇죠? 약간 느슨해지고 뭔가 이런 느낌들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이 약간 티슈들이 좀 유연해졌다 이런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연구 결과들. 그럼 폼롤러 대신 그냥 좀 많이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잠깐만. 혼자 하는 건 말고 내가 만약에 근육이 너무 세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안 늘어나 유연하지 가동이 잘 안 돼. 이렇게 들 때 광배근 팽팽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운동 계속 하는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긴장하죠. 운동하는 분들이 긴장하다가 내가 한 달 쉬고 나면 가스로 올려주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연성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이 긴장된 톤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여기다 힘을 주려고 하니까 이 이상 풀어지면 안 된다고 내 주위 자꾸 나를 막 시키잖아요. 그럼 이거는 톤을 다운 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톤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내 뇌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막 스트레칭 해도 이런 정적 스트레칭을 해도 느낌을 이거는 약간 통증을 일으키면서 통증 민감도를 줄이는 것 뿐이지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톤 자체를 진짜 줄여서 고혈압들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 민감도를 줄여서 근육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무조건 제가 선생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훨씬 커요. 빠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 몸을 잡아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면 내가 움직이던 대로 움직이거든요. 긴장하던 대로 힘을 주고요. 선생님들은 팔 머리 위로 들어가면 다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 손바닥이 앞을 보고 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가 손 드는 거는 이렇게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운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바닥이 앞을 보고 들어요. 이게 약간 앞으로 들던 옆으로 들던. 근데 우리가 뭐 어깨를 외회전해서 들어야 됩니다. 얘기는 하지만 이 손목 리스트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 운동을 많이 안 한 사람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못 들어요. 원래는 팔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들려, 이렇게 들려.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보통 약간 오버헤드 느낌으로. 오히려 숄더를 잘 쓰니까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쌤들은 여기에 내 몸이 맞춰지고 오기도 하고 학습도 그렇게 되고 근육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딴 궁금한 거. 그 어떤 사람들은 웨이트 하기 전에 좀 폼롤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따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한 5분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너무 막
이완된 느낌 나고 완전 운동하기 싫어지는 그냥 뭐 사우나 한번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 이상한 건가요? 너무 짧은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운동 전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간만 긴장이 풀린다. 맥락은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몇 분 이하는 괜찮다. 15분. 대부분의 영어 논문에서 15분 정도, 뭐 5분, 15분 이렇게 반 시간을 쪼개서 이 사람 저 사람 연구를 했겠죠. 정적 스트레칭 다른 것도 비교도 하고 얘만도 또 실험을 하고 했을 때 그 메타 분석했을 때 교집합되는 내용은 15분이에요. 그래서 운동 전 15분 이내의 정적 스트레칭 그리고 한 동작당 30초 이내 이 정도는 내가 그 다음 운동을 할 때 퍼포먼스를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는 떨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정적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적 스트레칭 확실히 꼭 좋거든요. 그리고 더 차라리 본훈련과 유사한 형태의 강도 높은 활동적인 스트레칭도 있잖아요. 스쿼트를 할 거면 무게, 고블리 스쿼트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래요. 정적 스트레칭 하면 안 되는 게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니까. 점프를 뛰는 서전트 종목 같은 거 하는 체대생들이 사전 기록이 만약 70. 근데 정적 스트레칭 하고 나서 30초 이상 지속하고 나서 바로 뛰면은 뭐 기록이 확 줄어요. 그 순간조차도 근육이 약간 그 탄성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 사우나 같은 거 해서 그러면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가고 덥잖아요. 그때의 혈류 증가량이 많은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거를 찜질방 가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2분, 3분 동안 더워요? 아니잖아요. 퍽퍽대요, 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심부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부 열사병이 되려면 햇빛 뜨거운 고온에 아기가 10분이 있는다고 열사병 걸리지 않아요.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아이들 진짜 진짜 뜨거운 열 아래 떼약볕에 오래 있어야지만 물도 못 먹고 탈수가 되면서 그래야지만 이제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사병이 오는데 그러니까 사우나 같은 게 오래 있으면 심부 온도가 따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보통 내가 직접 심부 온도를 올리는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늦죠. 그래서 저는 찜질방 잘 안 가긴 하는데 저는 찜질방 가면은 뭐 방 들어가면 뭐 나오긴 하는데 한 10분 있다가 나오면 좀 쌀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춥지는 않지만 내가 막 땀은 안에서만 나지 밖에 나오면 다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심부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냥 내 혈류가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올라간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올라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밖에가 더우니까 내 몸은 그거에 조절하려고 오히려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낮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냉감, 온감 이런 거 민감도도 저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피부에 뜨거운 패치를 대면 심부 온도는 마치 스테이크 굽는 것처럼 진짜 레어, 그냥 계속 레어 상태예요. 되게 안 올라가요. 이거 저개성 카메라 같은 거 보면요. 여기는 빨개요, 색빨개. 여기 벌써 뭐 30몇. 너무 뜨거운 거 못 되니까. 네, 사람. 근데 이제 안쪽은 그냥 정상시험. 근데 뭐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길게 안 했어요. 그냥 그때 연구원들끼리 뭐 논문 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한번 이거 어떻게 쓰는지 네가 해봐라 해서 이제 한 건데. 근데 이제 심부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 바로 올라가요. 땀이 날 정도가 돼요. 그러면 심부 온도가 올라가 있을 때는 피부가 보통 그거로 봤을 때 파랗거나 초록색은 아니에요. 빨간 쪽은 다 거의 다 노랗거나 빨갛거나 주황색이지. 네.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뭐 그러면 찜질방 같은데 뜨거운 환경은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조절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온도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본 논문들은 그러니까 그 찜질방 같은 거 효과 이거 때문에 봤는데 그다음 땡볕에서 그 땀복 효과 그냥 탈수지 뭐 이게 심부 온도가 올려서 뭐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가 증가는 건 아니다.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땀이야. 저만 그죠. 그래서 굳이 땀복을 입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건 애매한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되게 비효율적인 행위라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탈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예. 이건 아예 다른 얘기인데 한 스쿼트 그냥 맨몸으로 네. 2세트만 해도 그러니까 막 안고 싶어하고 좀 어지럽다고 하시면 네. 그런 분은 이게 너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네. 느낌이 어때요? 토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어지럽거나. 좀 많이 하면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지럽고 약간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지럽다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은 다 그 약간 이거는 병 이름인데 병으로 따지는데 미주신경실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주실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부교감 신경 컨트롤하는 거예요. 신경이. 아니 그 연수라는 곳에서 나와서 되게 길어요. 얘는 특별히 좀. 그래서 전신으로 뻗어나가요. 내장도 움직이고 해야 돼요. 근육도 막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교감 신경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동할 때 막 교감 신경이 이제 좀 우위에 서잖아요. 긴장을 해. 그러면 그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제가 말한 미주 신경을 타고 흘러가는 그 신호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쓰이면서 이게 약간의 좀 쿠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주신경실신이라는 그 병이랑, 그러니까 미주신경실신은 병이라기보다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이 보통 얘기할 때 저 미주신경실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곧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너무 긴장을 하거나 이 사람이 너무 피로도를 느끼거나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말초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어느 정도 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오프가 잘 안 되는 거야. 스위치가 안 켜져. 켜져야 될 때 안 켜지면 내 몸은 지금 긴장하고 운동을 하니까 혈관이 확장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과하게 켜진다고 봐야겠다. 안 켜지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과하게 켜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하게 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부교감 신경의 정도가 항상 1을 유지해야 된다면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우위가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보통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쉴 때잖아요. 편안하게 있을 때 동공이 확대되는 건 교감신경. 깜짝 놀라고 네. 긴장.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갑자기 마라톤을 딱 뛰면 제가 지금 오줌이 마렵다가도 뛰는 순간부터는 오줌이 안 마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되죠? 배변 활동은 보통 교감신경 쪽에서 부교감신경 쪽. 그래서 부교감신경 우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좀 편안한 상태일 때는 좀 이 배뇨를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은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죠. 그러다가 이제 담배 하나 피면서 긴장이 풀리면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는데 괜찮아. 그럼 담배 하나 피고 갈까? 저 애기 자니까. 그러면 아니야. 오늘 피면은 이제 화장실 갈 것 같아. 소변이 마려워지니까. 그러면 저 이제 안 피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기서 화장실 갔다 가긴 하는데 이런 것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니코틴이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잘 안 되면 그 혈관이 확장된 교감신경이 항진돼 운동하는 상황에서 부교감신경이 딱 뭐 예를 들어 1 정도를 유지하면 지금 심박수가 그래도 여기에 맞는 정도 펌프질을 해줘요. 근데 얘가 컨트롤이 안 돼서 부교감신경이 너무 위에 막 서요. 이렇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 상태가 되면 항진이라는 건 끝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진 상태가 되면 얘는 확장됐는데 쉽게 말하면 심장은 편안한 상태예요. 안 뛰어. 신호를 안 보내요. 여기 물론 여기 자체에 신호도 있죠. 그러면 호수가 꽉 차 있던 게 갑자기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혈압이잖아요. 일종의 네. 이게 말초신경 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초신경 병증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고요. 너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증상이 어지럽고 구토할 것 같은 증세.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우리도 느끼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이게 딱 그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뭐 마치 너는 고혈압입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증세는 다 있어요. 이게 조절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데 대신 우리는 건강한 것뿐이에요. 이렇게까지 극단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몸이 너무 약하고 운동을 전혀 안 했어.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해. 예를 들어요. 의지 박약 그런 사람들 그냥 몸이 약한 사람들이 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다가 갑자기 화장실도 너무 가고 싶어. 화장실을 뛰어가요. 배변 욕구가 확 생기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갑자기 위에서 그리고 픽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말초신경병증. 토할 것 같고 어지럽대. 배 아프대. 이런 말초신경병 대부분.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는 것뿐이다. 우리도 뭔가 그 일련의 과정을 느끼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병은 없는 거야. 건강하니까. 그죠? 조절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말초신경 병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미주신경 실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혈압도 이런 거예요. 그냥 시간. 운동 중 저혈압. 조절이 안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스쿼트. 그죠? 샌들이 레그 프레스 하면은 좀 어지럽잖아요. 일어나는 순간. 그 기립성 저혈압. 저도 스쿼트 진짜 빡세게 하면 뺑 돌거든요. 쓰러지진 않는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 무거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호흡 부재일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스쿼트를 하다 어지러워 구토할 것 같아 이러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피로도를 너무 많이 느껴서 호흡 조절뿐만 아니라 물론 뇌압이 상승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너무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우선 항진되면 뭐 성화기를 비워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밥 먹은 거 비워내고 싶잖아요. 구토 증세. 그럼 구토하면 괜찮아져야 돼요. 이런 경우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서 너무 긴장하고 운동할 때 하니까 이 소화기관에 들어있던 음식을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개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위장기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식도염을 잘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약간 구토. 근데 이런 경우는 막 주저앉잖아. 토하면 괜찮아요. 근데 구토는 할 것 같아. 근데 뭐 말한 것처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누가 봐도 저혈압 느낌. 그러면 이런 쪽으로 쭉 생각을 해봐야지. 끝이 미주신경 질환이에요. 그 느낌을 잘 물어봐야 돼요. 혹시 그렇게 주저앉으실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빈혈처럼 뭐 현기증 느낌이 그냥 너무 심해져서 그냥 주저앉으시는 거지. 아니면 이제 정말 그런 느낌이 이어서 내가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정말 쓰러져 버리는 건지. 그럼 의식을 잃어요, 근데 거의 그 순간 잠깐.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툭 쓰러져요. 깨어는 있는데. 깨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냥 저혈압 느낌으로 기립성 저혈압의 느낌으로 앉는 게 아니에요. 미주신경 실시들은 그냥 확 쓰러져 버려요. 제 옛날에 같이 일하던 회원이 미주신경 실시였는데 그 형이 이제 이런 쪽을 잘 모르는 형이었어서 제가 쓰러지는 걸 진짜 픽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 전조증상이 있었는데 잠깐 누워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건 잘 모르는데 내가 또 그 감히 형인데 뭐 어떻게 뭐 조언을 하겠어요. 그때 나한테 남친이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을 개선시키려면 당해줘요. 병이 없어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자주 쓰러지는 분들은 긴장만 해도 쓰러져요. 전조 증상을 알아요. 저도 신경병이 있어서 면제됐다고 그랬어요. 면제됐죠. 네. 면제예요. 저도 신호예요. 신경 신호.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저는 이 병명이 한글로 번역하면은 소발작성 간질인데 막 거품 물고 이런 건 아니고 저도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미주신경 실시처럼 내 의도한 전혀 무관하게 어떤 특정 움직임. 잠깐 나도 미주신경 실시거든요. 소발작성 간질이라고 하긴 했는데 비슷해요. 저도 그런 증상이에요. 네. 긴장하고 갑자기 긴장하거나 뭔가 갑작스럽게 내가 뭐 움직임 100m 달리기 해야 돼. 시작한 이런 순간 있죠. 이럴 때 제 몸에 힘이 풀려요. 이게 한 최소 한 10초 정도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티긴 해요. 서서 버티긴 하는데 막 달리기를 계속 100% 힘으로 지속할 수 없어요. 약간 힘 빠진 느낌 있죠. 약간 저린 느낌. 그런 저리진 않는데 약간 풀려버리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것조차도 저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올 것 같아.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던 사람들은요, 그냥 이거 하면 이렇게 돼. 이걸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자기 병을 알아요. 네. 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비슷하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는 아니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냥 기립성 저혈압, 혈액 저혈압, 저혈압 종류가 있구나. 그 중에 좀 약하거나 세거나. 그럼 운동 강도를 좀 낮춰줘도 되고 그냥.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젖산 역치값 있잖아요. 그래프. 이 사람이 젖살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 OBLA부터 쭉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뭐랄까 이 사람이 그냥 좀 버틸 수 있는 최대 젖산 역치값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보통 OBLA랑 이제 젖산 역치값 그 사이에서 운동을 시키죠. 이 락테이트 홀드 선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운동 강도 설정을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젖산을 운동 중에 피를 뽑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간접으로 그냥 심박수 같은 걸로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정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추측을 하는 거지. 운동을. 근데 원래는 다 젖산을 토대로 우리가 운동 강도를 뽑아내고 해야 돼요. 선수들은 그렇게 해요. 조직을 생성해요. 반으로. 여기 근육 조직을 확 빼요. 여기 근육 뭉텅이 이렇게 있어. 살. 그거 봐요. 이렇게. 그거 분석하고. 혈액 분석하고. 젖산. 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도 이 사람이 좋아질까요? 효과를 보실까요? 너무 낮은 강도가 아닐까? 이 사람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을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좀 봐줘야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신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아무리 내가 안 무거운데 무겁다라고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증상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힘든 거여야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이 사람 근육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리적이랑 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근육이 막 있다고 해서 막 20kg짜리 아들 막 이러고 다니는 아줌마가 여기 와서는 5kg짜리 덤벨을 끽끽 내면서 들어요. 힘든데 무겁대. 이거는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운동 경험이 없거나 조금 이 사람이 무거운 거 되게 싫구나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 사람이 힘들다 이런 표현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냥 쓰러져 버린 거잖아요.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진짜 세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몸에는 젖산이 엄청 많이 쌓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크레아틴 농도가 엄청 짙어졌겠고 에너지 많이 쓰니까. 근데 지금 당장 혈관이 확장을 한 만큼 뭔가 이 사람이 심장 기능이 좋지 못하니까 약간 저거랑 동사가 비슷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이제 약간 심장, 혈관 이쪽으로 이제 트레이닝 그걸 잡아야지. 그렇죠. 저기 미국 신장학회 트레이닝 지침 같은 거 좀 보고 시간이나 주 빈도수나 강도 설정하는 거 다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이브 인텐시티 트레이닝 보통 권장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높은 강도 운동은 보통은 유산소, 막 웨이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기서 하는 웨이트는 보통 중강도 정도, 마더레이트한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정도 중간에 뭐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정도의 강도로 웨이트를 주 한 2에서 3회. 그것도 채 한 30분.
그냥 그런 미국 심장학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이 높고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기능이 좋아지는 운동 방식은 우리가 하는 막연히 그냥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 방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높은 강도를 뽑아내긴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최대한 에어로빅한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또 이 에어로빅한 기능들이 너무 또 우위에 서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속도는 좀 못 쓰는 마라토너 같은 사람이 되니까 예를 들면 이 느낌에 너무 계속 습관 이게 학습이 되고 이런 느낌을 내가 운동이라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계속 그런 뭔가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의 운동들만 하게 돼요. 반복 횟수만 많이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병행은 하되 거기서 말하는 빈도수대로 하시면 되죠. 저라면 이런 사람은 처방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임상 운동 받아요. 쓰러지는 사람은 우선 병명 의사가 해주니까 저는 그냥 추측이고 저혈압이잖아요, 딱 지금 몇 개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운동 강도를 맞춰야 돼요. 왜냐면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춰서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투나 존스이거든요. 그 정도로 맞춰서 웨이트는 가볍고 반복해서 들리고 그리고 유산소 비중은 좀 더 많이 줘. 유산소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인터벌. 그냥 충분히 혼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느낌이 오면은 좀 쉬라고도 하고 운동할 때는 웨이트 누워 있어요 하고 그리고 상하체 운동 번갈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자꾸 쓰러지는 분들. 하체 운동 하나 있으면 팔 하나 해야 돼요. 그리고 하체만 하고 싶으면 누워 있으라고 해요. 휴식 시간을 많이 줘요. 너무 교감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혈관이 너무 확장되고 오히려 더 쓰러지니까. 딴 거 없죠? 있어요? 바로 해도 될까요? 웨이트. 그러니까 네. 바로 와야 돼. 네. 있으면 좀 있다가 네.